일단 오늘 영상은요, 그랜저 풀체인지가 최근에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고민 없이 계약 넣고 기다리기로 마음 먹은 분들,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받고 싶어서 지금 당장 계약을 넣어야 한다고 마음 먹은 분들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딱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아이씨, 이걸 그냥 사봐라. 어차피 대기 기간도 벌써 1년 이상이라던데 그냥 2년 뒤에나 다시 알아볼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그랜저 풀체인지 대기 고객만 8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이 소식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그냥 고민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대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은 진짜 머리 아플 겁니다. 계약을 넣어두면 된다고는 하지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경쟁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되거나 풀체인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마음에 드는 차가 빨리 나온다는 걸 어필할 수도 있고요. 이걸 그래서 차주들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랜저 풀체인지 대기 기간이 벌써 심각합니다. 역시 그랜저구나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답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8만 명 대기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계약해도 1년 넘게 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9만 명을 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1년 뒤면 분명 연식 변경 모델도 나올 거고, 중간에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기다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당연히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이 대목에서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아무리 인기가 많은 차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이런 건데요, 특히 이번 그랜저는 사전 계약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그랜저는 전환 계약을 받았거든요. 전환 계약이 뭐냐면 기존 그랜저를 계약해두고 기다리고 있던 고객이 있을 거잖아요. 이 고객들한테 풀체인지 모델로 계약을 전환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동의한 고객은 풀체인지 모델로 계약을 전환시켜 준 겁니다. 사실상 기존 계약 고객들만 대상으로 사전 계약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시 전에만 4만 대 넘는 전환 계약이 이뤄졌고, 공개 이후에도 계약이 계속 쌓이면서 대기 고객이 9만 명을 넘어선 거죠. 만약에 이걸 지금 살까 고민 중이라면 저는 일단 마음을 비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계약을 넣어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건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사람도 그렇고 살까 말까 고민 중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계약을 넣어두고 나중에 취소한다고 해서 회사에 손에 댈 것도 없고요, 대기 중인 다른 차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계약금이라고 해봤자 10만 원이고 계약을 넣어둔 상태에서 내 순서가 왔어요. 순서가 왔을 때 지금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면 그냥 인수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고 다음 사람한테 순서를 넘기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계약 건수가 누적되면 어쨌든 숫자가 올라가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선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내가 사든 안 사든 계약을 넣어둔다고 해서 뒷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차를 인수하면 당연히 기다려야 하는 거고, 인수하지 않으면 그냥 뒷순서로 바로 넘어가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 계약을 넣어둔 상태에서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면서요. 이런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랜저를 기다릴지 고민 중인 분들은 다른 차랑 고민 중인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랜저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K8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미 영상으로 다뤄드렸지만 벌써 위장막 차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차라리 그냥 2년 뒤에 살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제가 둘 중에 고민 중이라면 저는 그냥 마음을 비워두고 2년 뒤쯤 고민하다가 계약해서 차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기다리기로 결정하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 지금 당장 차가 필요 없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비우고 2년 뒤에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지금 계약해도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 하나, 2년 뒤에 하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 기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정도면 K8도 페이스리프트 되어 있을 겁니다. 두 차 중에 비교해보고 좀 더 고민해보고 더 합리적인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뒤면 그랜저도 연식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연식 변경이 되면 기다릴 수 있는 게 뭔가요? 르블랑 같은 합리적인 트림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년 정도면 이미 초기 물량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웬만한 건 다 해결했을 겁니다. 어떤 물건이든 초기 물량은 불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도 해결하고 르블랑 같은 합리적인 트림까지 추가된다면 오히려 2년 뒤에 고민해보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죠. 르블랑이 해자 트림으로 불렸던 이유가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가격도 착했습니다. 아마 그랜저 판매량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선택률이 4가지 트림 중에 69%나 됐을 정도입니다. 10명 중 7명이 르블랑 트림을 골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차피 기다려야 할 거 그냥 마음 편하게 2년 보내고 합리적인 트림, 적절한 경쟁 차종 이런 걸 모두
빠져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덜 배 아프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면 그냥 2년 뒤에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지금 계약해서 1년 이상 기다린 뒤에 받나 그냥 마음 비우고 있다가 2년 뒤에 사나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면 연식 변경이 되거나 하면 기존 계약 고객들도 오른 가격으로 사야 하거든요. 이미 지금 판매 중인 차들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똑같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 어차피 2년 뒤에도 대기 기간은 똑같을 거고 2년 뒤면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나올 거 아니야. 이때 고민할 바에 차라리 지금 계약해서 받는 게 낫지, 이런 거죠. 세 번째는 2년 전부터 대기 물량이 훅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대란이 해소될 거라는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이 불가했습니다. 기업이 움직임이 있지도 않았고 움직일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전망이 모두 틀렸던 겁니다. 올해는 반도체 대란이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대기 기간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현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2년 뒤부터 대기 물량이 크게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일단 현대차 국내 공장의 가동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높았는데 지금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100%를 넘었다는 건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만큼 공장을 쉼없이 능력 이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효율성 같은 건 논외로 치고요. 효율성 비판 내용은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오늘은 가동률만 따져도 충분합니다. 국내 공장 가동률이 심각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친환경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IRA를 근거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해야 보조금 100%를 준다고 선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원래 조지아 공장 완공 시기가 2025년이었는데 이걸 2024년으로 앞당긴다고 했고, 정의선 회장이 최근에 조지아 공장 착공식 때문에 미국으로 날아갔죠. 조지아 공장이랑 국내 공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전기차 물량은 죄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미국 현지에서 전량 생산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공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국내 공장 캐파가 100이에요. 기존에는 이 중에 60을 국내에, 40을 미국에 배정했어요. 그런데 미국 물량을 죄다 미국 공장에 배정해버리면 국내 공장은 40이 남는 거잖아요. 이 40만큼 국내 판매 물량을 더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서 대기 물량 해소가 훨씬 수월해지죠. 이렇게 되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분명 대기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겁니다. 내년 1월에 계약한 사람은 1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대요. 15개월이 지난 이후에 내 차가 나오겠죠. 그런데 미국으로 친환경차 물량이 훅 빠지면서 국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때 계약을 하면 많아야 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2년 기다려서 받나, 그때 가서 3개월 정도만 기다려서 받나,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지금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계약할지 나중에 할지 고민 중인 사람은 그래서 굳이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마음 편하게 2년 뒤에 고민해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계약 하나, 2년 뒤에 하나 연식 변경이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계약한 사람도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오면 오른 가격으로 사야 하는 거라서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계약할 당시의 가격으로 차를 팔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일 이상적인 건 이런 겁니다. 대기 물량이 회복될 때까지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같은 걸 최대한 자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을 올릴 명분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자동차 회사는 상품성 개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페이스리프트랑 풀체인지 주기는 우리 회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세대 교체를 주기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상품성 개선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작은 범위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 경쟁력 확보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걸 명분 삼아서 가격을 올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심지어 이미 대기 고객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모든 대기 고객이 반강제적으로 오른 가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이런 걸 일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건 개인마다 계약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브랜드 내에서는 2대 이하까지만 허용한다든지 다른 브랜드 포함 4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대기 기간에는 분명 허수도 존재할 거란 말이죠. 당장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렌토랑 그랜저 중에서 고민 중인데 둘 다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래요. 계약금은 10만원이면 되고 두 차 모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냥 두 차 모두 계약을 넣어두고 먼저 나오는 차를 받고, 그렇지 않은 차는 계약을 해지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뭐 2대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숫자로 계약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진작에 이걸 제재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미 2년 뒤면 대기 물량이 확 빠질 가능성이 높고 제조사 입장에선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좋은데 굳이 이런 제재를 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규제한다고 해도 여러가지 논의하고 뭐하고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과 고민 방향을 제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기다리기로 이미 마음먹은 차주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계약할지 나중에 계약할지 고민 중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